자,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항만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무역의 대부분은 항만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며 2018년 기준 전체 교역량의 95%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는 등 수출입 무역에서 항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시간에는 국가 및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항만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항만산업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항만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에 대해 발표하며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만산업의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무역 국가로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이 항만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만의 수출입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포트 인더스트리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의 한 범주에 속하며 정확한 산업별 구분이 애매모호하여 항만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국가 차원에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포트 인더스트리는 해운 산업과 함께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해운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항만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적 관점의 항만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정의하는 항만 산업은 선박을 통해 인도받은 화물을 항만을 이용하여 화주에게 인도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으로, 선박에서 화주로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하역, 보관, 검수, 검량 및 지원 행위들도 모두 항만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만 산업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 사업 주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기본적인 물류 활동인 터미널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적된 화물과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하는 타리프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적 화물과 선박에 관련된 각종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 인수를 증명하는 감정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만 산업은 배후단지를 통한 기업 유치, 물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연관 산업들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더스트리얼 관점에서의 항만 산업의 개념입니다. 인더스트리얼 관점에서 항만 산업은 항만을 매개로 한 모든 연관 산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항만 운송 사업이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이라면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은 부수적인 지원 사업 행위에 속합니다. 항만 운송 사업법에서 정의한 항만 관련 사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물품이나 역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4가지 사업 주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프레시워터를 공급하거나 청소, 입항 보조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항만 용역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물품, 부식, 스페어 파트 등을 공급하는 쉽 챈들러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박 연료유 등을 공급하는 벙커 서플라이 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박을 수리하는 쉽 메인터넌스 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만 내에서는 파일럿 등의 도선 업무, 터그보트를 이용한 에인 업무, 선박 안전관리 업무 등 선박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만의 비즈니스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랜드로드 타입으로 항만이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항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항만 개발과 토지 분양 사업 등을 주도하고 이후 포트 오서리티 등에게 항만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오서리티는 항만 운영 사업본을 토대로 다양한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함께 항만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이 항만 사업을 주도하는 미국 등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항만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에서 발생되는 사업의 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대표적으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항만 하역 업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만에서 부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래 운반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만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하역장에서 싣거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은 인도된 화물을 계산하는 검수, 화물의 상태를 조사하는 검정, 화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 행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만에서 발생되는 사업들은 선박이 항만에서 입항과 출항, 그리고 화물 적양화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만산업의 기본 개념에 이어 다음으로 한국 항만산업의 현황과 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 기업과 종사자 관련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항만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 2,997개로 전년 대비 11.4%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만산업 종사자 수의 경우 44,543명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간 사업체 수가 감소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항만사업체의 사업장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만 물동량과 항만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10만 톤당 고용 인원은 약 2.95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항만 물동량의 증가율은 3.2%로 고용 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물동량 증가한 분에 대비해서 충분한 고용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항만 기업은 업체의 통폐합 과정을 통해 규모가 커진 반면 고용 창출 부분에서는 기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국 항만산업의 매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항만산업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12조 2,756억 하나로 약 100억 불 수준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동기간 항만산업 사업체 수가 11.4%나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매출액의 감소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항만산업 사업체 중 영세 기업들이 실질적인 영업에 타격을 받아 사업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항만산업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의 경우 약 50억 불로서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사업체 수의 감소, 종사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은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항만산업 7개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업종은 선용품 업으로 약 2조 2천억 원, 달러로 약 2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수상화물업과 터미널업이 각각 한화 1조 원 이상, 즉 10억 불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효율 사업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외에 검수업이나 창고업, 항만용역업 등 4개 업종에서는 사실상 부가가치가 5천만 불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항만 물동량 대비 항만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물동량과 항만 매출액을 통해 화물 톤당 매출액을 비교 조사해보면 2016년 기준 약 한화 7,980억 원, 즉 약 7억 불 내외로 전년 대비 4.9%나 감소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동기간 항만 물동량의 증가율이 3.2%인 것과 비교하면 화물 톤당 매출 단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항만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항만 물동량과 비교해보면 2016년 기준 톤당 부가가치는 한화 4,359원, 즉 약 4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매출 단가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 항만 기업의 대형화 등으로 원가 감소세가 크게 나타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화물 운송에서 항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에서 중량 기준으로 항만 운송은 9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매출액 기준으로 2012년 이후 항만의 운송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고가 제품에 대한 항공 운송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항만과는 반대로 항공 운송의 무역 수지는 2016년 200억 달러에서 2018년 61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항만과 항공 간의 무역 수지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항만의 수출 화물에 대한 비중보다는 수입 화물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f the future. The new hub for world trade of Northeast Asia. The Yasu and Guangyang Port sits at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connecting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by direct and indirect seaways. Calm waters where loading and unloading is possible 360 days of the year, even without an artificial breakwater. 23 meters deep, water depth deep enough for enormous ships up to 300,000 tons to enter and leave the port. A port facility composed of 37 docks, 99 berthing facilities, 19 anchorages, and 4 fairways. Automated data processing system to increase the efficiency for 160 ships per day, an average to enter and depart. The Yasu and Guangyang ports are a transformation of nature's gift into a distinguished, marketable place. The Yasu port and the Guangyang port are the new rising star of the future port businesses, with its optimal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logistic business. The Guangyang Port is a hub port for integrated logistics terminal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Port Development Plan. And the Yasu Port is creating its status as a foothold of international marine tourism. An optimal logistics system container terminal, enhanced with IT terminal operation and automatic recognizing service. The POSCO terminal handles the 90 million tons of freights. Crude oil terminal handles 30% of the nation's oil cargo. Petrochemical terminal handles 56% of the national petroleum chemical products. The venue for the 2012 Yasu International Exposition, the Yasu Newport. On the 100 million square meter District Park, large industrial complex and leading companies in Korea are here to make a business, and other high value added industries are waiting for opportunities. At the Free Economic Zone and Port Hinterland Complex, which allows manufacturing, processing, distributing, and trade activities freely, expanding its power for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ttraction of local leading businesses for investment. Yasu and Gwangju ports, trying to bring the development of container, steel, petrochemistry, marine tourism, and port-related business together. We take one more step to the dream of a global port for leading international logistics. The true leader of maritime transportation arises from the various land transportation networks. The world's 4th largest Isun-Shin Bridge, measuring 2,260 meters total length, connects the transportation of goods from Yasu and Guangyang. The Yasu, Gwangju, and Muon airports, located within 1 hour from the port, opens up the airways for the transportation of goods. In addition, the Jolla line of the KTX that runs vertically, the Kyungjun line running horizontally, and the Yeochun line for industrial use serves to shorten the distance between Seoul and Yasu within 3 hours. The Gwangyang to Jeonju highway that reduced the accessibility to the capital area in 3 hours, and the Gwangyang to Mokpo highway that connects the western part of the Jeonnam area to Gwangyang Port region in the shortest distance, will make Yasu and Gwangyang ports to become a leading logistics hub.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uture Trans-Korea Railways and the Siberia Railways, the Gwangyang Port region will become the starting point of the intercontinental transportation network, ty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China, Russia, and Europe. The Yasu and Gwangyang ports, with such an impeccab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akes a step forward into a new future.
Yeosu and Gwangyang Port'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YGPA in 2011 was a good start for customer satisfaction. Extraordinary customer incentive systems, including the port mileage system, goods volume incentive, and port facility fee waivers. World Marine Centers, Gold Logistics Centers, and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s set up for customer convenience. Port supporting infrastructure including freeze, reefer, cargo, storage, and service areas for truck. A customer-oriented port, th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continues to grow with exceptional service with our customers. A powerful leap for a paradigm shift in the history of ports. A wide port basin for ships over 300,000 tons to enter and leave the port without any restrictions. A total of 108 newly acquired equipments are available at the Gwangyang port. Managing 350 million tons of total cargo traffic and reaching 4 million TEU container handling by 2025. We will become the top 10 pioneer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port in Northeast Asia. As a small seed will bloom a beautiful flower. Gwangyang Port will become the developmental power of the Gwangyang Bay areas including Sachan, Namhae, Suncheon, and Hadong. And it will be a center for local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We prepare for a bright new future with our customers. A new wave of the port industry, th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To the high value creation of a global hub port. A growth pole of the green ocean economic development. And ubiquitously earth-friendly port. The Yeosu and Gwangyang ports will become the new global hub in opening the gateways for the Northeast Asia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wave of the future.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남쪽 해안의 항만 운영 효율성을 위해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 물류가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류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정학적 여건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해 있고 자연적인 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섬들과 23m 깊이의 수심을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인 항만 물류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각각의 항만별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수광양항은 멀티포트라는 컨셉으로 다른 항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경우 종합물류 허브 터미널로 개발하고 여수항은 해양 레저 중심의 터미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만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물류 시스템의 핵심인 IT를 적극 활용해 여수 광양항은 국내 원유 물동량의 30%, 석유 화학 물동량의 5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SOC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항만으로 적양화되는 화물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운송되기 위한 배후단지와 교통망의 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광양항은 세계 네 번째 크기의 이순신 대교를 건설하였고 KTX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SOC 확보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수광양항을 통해 우리는 항만 개발 및 물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 요건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항만이 개발되면 이와 같은 국가 물류 체계의 고도화 및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대한민국 항만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만 산업의 첫 번째 중요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항만 산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부가가치 창출, 수출입 기여도 측면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5%가 항만으로 운송되며 이는 연간 약 15억 톤 수준의 화물이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항만 사업체는 약 3천여 개 수준으로 이를 통해 4만 5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대비 낮은 원가 영향으로 연간 한화 6조 원, 약 50억 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 산업의 중요성은 연관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인천, 울산, 광양 등을 살펴보면 모두 항만뿐만 아니라 대표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르노 자동차, 조선산업이 항만과 함께 동반 성장 중이며 울산은 정유와 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탱커선 전용 항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의 경우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해 있습니다. 평택항의 경우 LNG 터미널과 자동차 터미널을 잘 갖추어 국내 LNG와 자동차 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만 산업은 산업 발전과 함께 항만 도시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또한 항만 산업 종사자들이 발생시키는 지출과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은 전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해운과 조선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신항의 경우 수심 20m 이상의 디버터 시설을 갖추어 선주들이 2만 TU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신조 발주 수요를 창출시켜 해운 조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요약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결론은 우리 모두가 항만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만 산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출액, 고용 창출, 부가가치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항이라는 세계 유수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한 국가로서 전 세계 항만 산업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심도와 중요도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만 산업의 범주를 연관산업까지 보다 확대하는 법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국가 경제 중요도에 있어서의 정부 당국자의 지원의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항만 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만산업 발전이 곧 해양 국력의 척도임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